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4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밑줄 추론 문제죠. 밑줄 추론 문제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얘는 사실 여러분들이 요지 문제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를 보면요, 사실 이 제목에서 문제에서 답을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밑줄 친 democratization, 민주화죠. business financing, 기업 금융 조달이죠. financing이라는 거는 기업 금융 조달에 있어서의 그 민주화라고 그랬잖아요. 민주화라는 여기에서 이 데모라는 것은 바로 people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cratization, 크러쉬에서 나왔죠. 이것은 어떤 지배를 뜻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지배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데모크라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즉 여기에서 기업 조달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금융을 같이 조달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만 보더라도 대충 답이 유추가 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틀렸어요. 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편적인 어떤 컨셉을 얘기를 하고 있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어떤 군중을 통한 금융 조달이죠. is a new and more collaborative, 새롭고 더욱 협업적인 방식이다. to secure funding for projects,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새롭고 더욱 협업적인 방식이다. 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어떤 개념을 하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협업적인 방식이다. It can be used. 그것은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하나 찍으시고요. 크라우드 펀딩의 개념을 하나 설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백업을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어떤 협업적인 방식이죠. 금융 조달하기 위한 협업적인 방식이다. 자, 그 다음에 백업에서 it can be used.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it이 주어고 B가 동사고요. 그 다음에 used가 보어로 쓰였죠. such as가 different ways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requesting donations for a worthy cause anywhere in the world and generating funding. 조금 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에 and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병렬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요 뒤에 generating을 보니까 앞에 있는 ing를 찾으시면은 아마 얘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유추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은 in the world, 이 세상 어디에서나 for a worthy cause, 가치 있는 cause, 뭐 이유라고 하는데 조금 요런 때는 우리가 대의라는 말을 씁니다. 더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해서 donation, 기부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nerating funding for a project with the contributors. 그 다음에 with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ntributors becoming이 나오니까 얘를 분사포로 우리가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요런 케이스가 많이 나왔죠. with 더하기 명사가 오고 분사가 오게 되면은 any, 얘를 의미상의 주어로 판단을 하죠. any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기부자들이 얘가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분사포로 보고요. then becoming partners i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서 파트너가 되면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펀딩, 금융 조달을 generating,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나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서나 가치 있는 대의를 위하여 어떤 기부를 요청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혹은 그 기부자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파트너가 되면서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일으킬 수 있는 것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면은
앞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보편적인 형태를 얘기했다면은요, 요 뒤에서 뭐냐면은 그것이 어떤 다른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다른 형태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첫 번째가 요거죠. 예, 세상 어디에서나 이렇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다? 예, 기부자들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예. 요게 이런 어떤 다른 형태, 즉 얘는 크라우드 펀딩의 어떤 변형된 방식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앞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협업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두 번째 얘는 세상 어디에서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부자들이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essence 본질적으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is the fusion 융합이다. 소셜 네트워킹과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리즘의 융합이다. 자, 그래서 사실상 여기 세 번째 문장이 이 두 번째 나온 문장의 요약문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세상 어디에서나 anywhere in the world가 소셜 네트워킹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기부자들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벤처 캐피탈리즘의 핵심이죠. 예, 벤처 자본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 어떤 요약했는 내용이 나오고요. In just the same way as social networks, 소셜 네트워크가 have rewritten the conventional rules about how people can communicate and interact with each other. Yeah. 소셜 네트워크가 여기에서는 as를 접속사로 봐야 되겠네요. Yeah. 사람들이 소통하고 서로와 소통하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규칙들을 새로 써온 것과 같은 방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은 in all its variations 그 모든 변형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변형이라는 게 위에 있는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접목을 시키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리즘이라는 개념을 접목시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has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rewrite the rules on how businesses 비즈니스와 그 다음에 다른 프로젝트들이 get funded in the future 미래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규칙을 써내려가는 다시 쓰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can be viewed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as a democratization of business financing 사업 금융 조달에 있어서의 민주화로서 간주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밑줄 거 있는 요 내용이 핵심적인 포인트 문장이 될 겁니다. 네. 여기 있는 거 있죠? 네. 형광 펜 쳐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지금 보시면요 instead of가 나옵니다. 분명히 앞에 내용에 대한 백업일 거니까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겠죠. instead of 전치사죠. restricting capital sourcing 자본의 sourcing 그러니까 어떤 조달이죠. 자본의 조달 그 다음에 allocation 할당을 to a relatively small and fixed minority 작고 고정되어져 있는 소수에다가 할당하는 것 대신에 그러니까 과거의 기업에서 금융을 조달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나 아니면은 사채를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 근데 얘들은 뭐냐면 소수자죠. 소수에게서 이렇게 돈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empowers everyone connected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이들이 to access 목적보죠. 접근하도록 both the collective wisdom and the pocket money. 그 집단적인 지혜와 그 다음에 그
pocket money니까 이제 주머니 돈이죠. 예. of everyone else who connect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 돈, 즉 쌈짓돈을 접근하게끔 empower, 힘을 부여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empower는 결국 encourage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요, 오형식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everyone, 주어, 그 다음에 access, 서술어 관계가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은, 모든 사람이, 이 모든, 그 밖의 모든 사람, 즉, 어떤 사람이든,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이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그 다음에 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이 사업적인 금융 조달에 있어서의 민주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금융 조달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에 이제 부합되는 것이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이 more people이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의 금융 조달에 있어서, 자금 조달에 있어서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법에서도 이제 조금 친구들이 틀렸던데요.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a reason. 일형식 구문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why가 나오니까 우리가 뒷문장이 완벽할 거로 예상을 하셔야 되죠. 우리 중 너무 많은 이들이 are attracted.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가 나온 지점 있고요. 그 다음에 to 전치사가 됐죠. 여기 뒤에 또 명사가 있고요.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y가 쓰였거든요. 왜 뒤에 이제 y가 나오면 왜 뒤에 완벽한 문장이 돼야 되느냐 하면은 y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for which 대신에 쓰인 거예요. 그 다음에 for which라는 것은 여기 위치가 우리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which라는 것은 결국 and 더하기 대명사, 명사가 결합된 상태거든요. 그럼 이 명사가 뭐냐 하면은 이 reason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why라는 것은 사실상 뭐다? and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for가 전치사고 reason이 명사. 이게 결합이 되면은 부사가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뒷문장에서 부사가 빠진 상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뒷문장이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너무나 많은, 우리 중 너무나 많은 이들이 요즘 레코디드 된 뮤직, 즉 녹음된 음악에 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considering personal music players, 특히 그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죠, 그죠? 그것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이것들이 흔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listening to music through headphones a lot. 헤드폰을 통해서 음악을 많이 듣는 이러한 어떤 상태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요즘 녹음된 음악에, 녹화된 음악, 레코딩된 음악에 끌리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돼요. A reason why so many of us are, 그 다음에 여기까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why가 나오면은 뒤에 문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결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결론이 나온다 그랬고, 요 앞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why가 나오면은 보통 얘는 또 핵심 문장일 때가 많죠. 그래서 다음 글에 만약에 주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를 주제로 보시면 돼요. 요즘 사람들이 레코디드된 뮤직에 끌리는 이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뒷문장에서 무엇을 찾으셔야 되냐면은 왜 끌리는 걸까?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이유가 요 answer가 되겠죠. 요게 또 핵심 문장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지문 자체가 어법 문제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글의 핵심을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Recording engineers and musicians. 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필자가 요 이유에 대한 답을 이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겠죠. 예. 레코딩 기술자들과 그 다음에 음악가들은 have learned, 배워왔습니다. To create special effects, 특수효과 만드는 것을. 어떤 특수효과냐면은 tickle our brains, 우리 뇌를 간지르는 by exploiting neural circuits, 신경회로를 exploit, 이용을 해서. 근데 우리가 이제 exploit라고 할 때 얘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용하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어떤 때는 착취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뜻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뜻을 똑같이 가지는 수거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take advantage of라는 수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뜻으로 매우 흔하게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몇 번은 보시게 될 겁니다. 어쩌면 수능 시험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신경회로를 이용해서 우리 뇌를 간지르는 특수 효과를 만드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뭐냐면은 신경회로를 활용을 하더라. 자, 근데 이 신경회로가 어떤 거냐면 that evolved, 진화된 to discern important features of our auditory environment. 우리의 청각적인 환경의 중요한 특색을 식별하도록 진화된 그러한 신경회로. 네. 신경회로를 활용해서.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사실상 이제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예. 신경회로. 예. 근데 이 기능은 뭐다? 중요한 청각적 환경의 특질을 식별하는 신경회로죠. 예.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은 보기 전에 이게 지금 to discern에다가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예, to 부정사가 있어요. 그럼 to 부정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가? 예. 일단 to 부정사의 속성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동사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때는 명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형용사, 어떤 때는 부사의 기능을 해요. 자, 그러니까 to 부정사는 특징이 뭐냐면은 어지간해서는 다 맞아요. 어지간해서는 다 오케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to 부정사가 만약에 문법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체크해야 되느냐? 동사 여부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that이라는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동사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to discern이 또 동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연결하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동사란 말이에요. 준동사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일단 패스하세요. 확인 시 일단 패스. 즉 얘는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본 결과 하도록 진화되었다라고 지금 evolve를 수식하는 부사적인 기능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제껴두고 일단 그 다음 지문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These special effects, 이러한 특수 효과들은 여기 지금 이 특수 효과들은 그랬는데 요거는 바로 뭐라 그랬냐면은 위에서 나오는 요 특수 효과죠. 바로 뭐다? 우리의 뇌를 간지리는, 우리의 특별한 신경 회로를 활용을 해서 뇌를 간지리는 그 특수 효과죠. 이것은 원칙적으로 3D 예술이나 모션 픽처나 혹은 비주얼 일루전, 환각이죠. 이런 것과 유사한데 none of which 이렇게 됐죠, 그죠? none of which 돼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게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다? and가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셔야 되고, and가 있으니까 뭐다? 뒤에 동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것들 중 어떤 것도 have been around long enough for our brains. for our brains는 의미상 주어겠죠. 여기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주어라는 신호죠. 즉 우리의 뇌가 특별한 메커니즘을 진화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주변에 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변에 있지 않았다. 이게 지금 일형식이고 이게 부사네요.
걔도 마찬가지로 부사겠죠. 됐습니까? 예, 이 특수 효과는 원칙적으로 3D 예술, 모션 픽처, 그 다음에 착시, 예, 이런 것들과 유사한데 이것들 중 어떤 것도 주변에 충분히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가 이 특수한 메커니즘을 진화시킬 때까지. 예. 자, 그래서 이게 none of which가 and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동사가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와 같은 경우에 none of which가 만약에 오답이 될 경우에는 뭐라고 적혔냐면 none of them 이렇게 적히겠죠. none of them이라고 적으면 틀리게 되겠죠. 네. 왜 틀립니까? none of them이라고 적게 되면은 이게 접속사가 없잖아요. none of which는 and가 내포되어 있는데 none of them은 접속사가 없죠. 따라서 뒤에 동사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즉 have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none of which는 그걸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to perceive them, 즉 그것들을 지각할 만큼.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em은 앞에 있는 무슨 뭐 3D art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motion picture 뭐 기타 등등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않았습니다. 오히려 3D 아트나 모션 픽처 그리고 시각적인 착각은 레버리지. 예. 레버리지라는 것은 여러분들 일단 지렛대잖아요. 그죠? 예. 지렛대. 명사로 쓰이면요. 그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일 때는 뭐냐면은 뭔가의 힘을 활용을 한다 이런 뜻으로 쓰이겠죠. 이것들은 이용을 합니다. 예, 지렛대로 활용을 합니다. 예. perceptual systems, 지각 시스템을 예, that are in place, 예, 제자리에 있는 to accomplish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리에 있는, 놓여 있는 그러한 지각 시스템을 이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D 아트나 모션 픽처나 그 다음에 이러한 착시 현상 같은 것들은 비교적 최근의 것들이죠. 이것들에 적응하도록 우리의 지각 체계가 아직 발달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하는 지각 체계를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즉 이거는 뭐냐면 기존의 감각이죠. 감각적인 자극들이죠. 기존의 자극적인 감각적인 자극들을 이걸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성취되어 하기 위해서 제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어떤 기존의 지각 체계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이게 들어오면 이제 신기한 거죠. 왜? 기존 지각 시스템에서 인식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이니까 신기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레코디드 뮤직이 이제 그렇게 인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여기 이제 3번에 R 돼 있는데요. 여기 앞에 지금 관계대명사로 보이죠. 네. 그 다음 동사니까 선행사를 찾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perceptual systems가 선행사로 보이고요. 그 다음 얘는 복수니까 그대로 복수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because they use these neural circuits, 그것들이 이러한 어떤 신경 회로들을 in novel ways, 새로운 방식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they라는 것은 앞에서 뭐 계속 반복됩니다만 바로 얘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we find them, 우리는 그것들이 특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they를 가리키는 걸 거고 3D 아트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들이 특히 interested, 흥미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일단 interested의 속성은 뭐냐면은 find가 동사고요. them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것들이 흥미롭다. 목적 보호가 되겠죠. 즉 interested는 동사가 아니고 분사 3이 되죠. 목적 보호로 사용되는. 이때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 interested냐, interesting이냐 이 말인데요. 네. 즉 interesting은 능동이고 interested는 수동이죠. 네. 자, 그래서 얘는 제가 이 감정 성격 형용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사에 능동하고 수동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얘는 뒤에 목적어 여부로 처리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얘들은 반드시 의미상 주어로만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오형식이라 그랬죠. 그럼 의미상의 주어가 뭘까요? 바로 이 them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의도한 것은 결국에 이 them이 뭐니? 라는 질문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 them이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3D 아트, 모션 픽처, 비주얼 일루전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흥미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흥미를 주는 거죠. 흥미를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관객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흥미를 주는 거니까 interesting이 돼야지 맞겠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The same is true of. 이것은 적용됩니다. Of the way that modern recordings are made. 현대 녹음이 만들어지는 레코딩스니까 녹음이라고 하지 말고 음반이라고 할게요. 현대 음반들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있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에 지금 대시 사용된 게 뭘까요? 네. 일단은 나타난 형식으로 본다면은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주어, 동사, 보어, 뒤에 문장이 완벽한 상태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쓰일 때 우리가 얘를 동격의 대시라고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관계 부사 how를 다룰 때 이거를 이제 뭐 동격의 대까지 이제 끌어내기가 이제 피곤하니까 그냥 요걸로 이제 바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얘는 선행사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뒷문장이 완벽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명사절을 이끌어야 되고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the way, how 이런 형태로 쓰시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the way나 how나 얘들이 서로에게 신호를 주거든요. the way가 나오면은 뒤에 관계부사가 how겠지. how가 나오겠지. 그 다음에 how가 나오면은 선행사가 the way겠지. 이렇게 신호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하나만 쓰셔야 돼요. the way 하나만 쓰시든지 아니면 how 하나만 쓰든지. 근데 만약에 이제 굳이 뭔가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the way how라고 쓰지 말고 the way that이라고 쓰는 것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관점에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법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제 현대의 어떤 그 수능 문제가요, 여러분들이 단조롭게 그냥 해석을 한다고 이렇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문법적인 게 사실 녹아 있는 게 느껴져요. 네. 자, 얘도 한번 볼게요. A story, 한 이야기라는 것은 is only believable, 믿을 수 있습니다. As the storyteller, 즉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만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급 비교죠. 뒤에 있는 as는 전치사로 쓰인 거고요. 앞에 as는 부사로 쓰인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이야기는 스토리텔러만큼 그 정도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일단은 포인트가 되는데 아마 처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할 때 글을 읽을 때 스토리라는 것을 무슨 소설이나 이런 걸로 아마 연상을 하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러라는 것은 무슨 소설가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뒤에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사실상 이것은 그런 소설 같은 어떤 문학 장르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or story가 있고 또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for story를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니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이야기에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주어처럼 이야기가 효과적이게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for story to be effective는 뒤에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로 지금 쓰이고 있죠. 이유는 문장을 수식하니까. 이야기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신뢰가 must be established. 정착되어져야만 합니다. Yes, trust. 신뢰입니다. Whenever someone stops to listen to you. 자, 누군가가 당신을 듣기 위해서 멈출 때 an element of unspoken trust. 말해지지 않은 즉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 그
그 우리가 먼저 신뢰관계를 쌓는 이런 의도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말해지지 않는 즉 무언의 어떤 신뢰라는 그 요소가 exist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vanishes vanish는 존재의 반대말이겠죠. 얘는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disappear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에러가 많이 생기셨을 텐데요. 우리가 문법에서 보시면요. stops to listen,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그 다음에 ing가 나올 때 우리가 뜻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은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고요. stop 다음에 ing가 나오면은 하는 것을 멈추다죠. 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네 이야기를 듣는 것을 멈춘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여기서 깔린 이미지가 신뢰가 뭔가 깨지는 이미지예요. 근데 네 이야기를 듣기 위해 멈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신뢰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vanish를 만약에 선택한 친구들은요,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를 듣는 것을 멈추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석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어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지점에서. 자, 그래서 문법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멈출 때마다 말해지지 않는 신뢰라는 요소가, 즉 무언중의 신뢰라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에서 단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뒤에서 또 아마 좀 이제 얘기를 해줄 겁니다. Your listener, 당신의 청자는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이 무의식적이라는 게 바로 위에 있는 unspoken하고 같은 맥락의 어휘인 거 아시겠죠? 예. 무의식적으로 trust you, 당신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에서도 우리가 요게 exist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o say something worthwhile to him. 예. 그에게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말하리라고 당신을 믿습니다. 이 가치 있는 어떤 것이 뭐냐? Something that will not waste his time. 그의 시간을 낭비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앞에 something 있는데 여기에 and가 지금 없죠. 이 얘기는 뭐다? 요 something과 이 뒤에 문장이 이게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즉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이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뭐다?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은 어떤 뭔가 중요한 건 얘기할 거야 이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동격이라 그러죠. The few minutes of attention he is giving you. 예. 그가 당신에게 주는 그 주의의 몇 분은, 예. 이걸 주어로 좀 봤네요. 그죠? 몇 분의 주어는 is, 예. deceptive. 예. deceive에서 나왔죠. deceive는, 예. 속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deceptive 하는 건 기만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sacrificial 이라는 것은 희생적이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주는 그러니까 이 청자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그 주는 그 시간 그 주의는 말이야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주의를 주는 것은 뭐냐 이거 희생적인 것이다. 즉 뭐다? 바로 위에서 단서가 나오죠. 자기의 시간을 써주는 거예요. He could choose to spend his time. 즉 요 얘기죠. 그 밖의 것에 그의 시간을 쓸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he has stopped. 그는 멈췄습니다. 그 대화에서의 네 입장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멈췄습니다. 즉 자기 시간을 딴 데 쓸 수 있는데 그걸 너에게 썼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희생이죠. This is where story comes in. 이게 바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 comes는 일형식 동사죠. 이는 부사고요. 자, 그 다음에 because a story 이야기가 illustrates points clearly 한 이야기가 포인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종종 주제를 쉽게 연결하기 때문에 Trust can be established quickly. 신뢰라는 것은 빠르게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And recognizing this time element to story.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이러한 시간 요소들을 인식하는 것이
is essential to trust. 신뢰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할 때도 나의 이야기가 이 사람의 시간을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가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글 전체에서 지금 여기에서 essential 보이시죠? 예. 얘가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여기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 예. 아마 이 글의 주장은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이 부분이 주장으로서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your listener's time, 당신의 청자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은 이 respecting이 되어야 되겠죠. 예. 예. 이 this time element를 인식하는 것, 이거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죠. 예. 이것을 존중해 주는 것은 is the capital letter. 예, capital letter라는 것은 여러분 대문자잖아요. 대문자를 얘기하니까 이건 은유적인 거죠.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At the beginning of your sentence, 너의 문장의 시작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It reads the conversation, 그것은 대화를 into a sentence, 예, 어떤 문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Worth listening,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기서 worth는 형용사죠. 예. 우리가 수어를 이렇게 쓰죠. be worth ing,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sentence하고 worth 사이에는 문법적으로 보면요, which is가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이 되어지죠. 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 trust가 신뢰가 획득되어지고 and not taken for granted. 자, take A를 받아들이다, for granted, 부여받은 것으로 받아들이다. 이 얘기는 뭐다? A를 당연시하다라는 수거죠. 네. 그렇죠? 예. 그 신뢰가 획득되어지고 그 신뢰를 당연시하지만 않는다면은, 예. 그렇다면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문장으로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예, 2번이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34번 빈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4번이 지금 다 틀렸어요. 한 명 빼고. 다 틀렸는데 이게 별로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축에 속하는 문제인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ttitude has been conceptualized. 예. 태도는 개념화되어집니다. 4개의 주요한 요소로서. 그래서 이 태도의 구성 요소를 첫 번째 이 정서적인 것, 즉 feelings of liking or disliking, 좋아하거나 혹은 싫어한다는 느낌. 예. 그 다음 두 번째 cognitive, 인지적인 것, 즉 신념과 and evaluation of those beliefs, 그러한 신념의 평가. 그 다음 세 번째 behavioral intention, 행동적인 의도, 그냥 행동이라고 할게요. 네. A statement of how one would, 예.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진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자, 그 다음에 public attitude toward the wildlife species. 자, 그런데 위에서 보면은 4개의 주요한 어떤 요소로 나누어진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조금 내용 더 보도록 할게요.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ildlife species. 그 야생종이죠. 예. 야생종에 대한 공적인 태도, 야생종, 그 다음에 그것의, 즉 야생종에 대한 관리에 대한 그 공적인 태도는 are generated, 만들어집니다. based on the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그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기초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야생동물에 대해서 뭔가 보호할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지적인 측면, 그 다음에 행동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여기 맞네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행동적 의도라고 할게요. 행동 의도,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동,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 게 맞네요. 네.
자, 그래서 informing our attitudes. 그래서 이 지점은 아직까지 여러분 조금 이해가 조금 힘들어요, 그죠? 이 뒤부터 이제 백업이라고 볼게요. 지금 늑대 나왔으니까 예를 드는 것 같아요. 와일드라이프 스피시즈에 대해서 늑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strive, 애쓰다 이 말이잖아요. To keep, 그들의 affective component of attitude, 태도의 정서적인 성분들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일치하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keep, to keep 있잖아요. to keep이 strive 입장에서 목적어가 되는데요. 얘가 이제 동사의 자질을 가지잖아요. 그럼 이 뒤에 있는 component of attitude가 keep의 목적어죠. 그 다음 여기 형용사 쓰였죠. 그러니까 목적 보호란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의 태도의 정서적인 요소가 그 성분들이 consistent with their cognitive component. 자, 그래서 여기에 정서적인 측면들이 인지적인 요소하고 뭔가 일치하기를 사람들이 갈망한다. 됐어요? 근데 요 뒤에 지금 백업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I could dislike wolves. 나는 늑대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싫어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제 정서적인 측면이죠. 여러분 늑대 좋아하세요? 싫어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거예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they have killed people, 그들이 사람을 죽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신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believe라는 게 바로 뭐다? 이건 바로 두 번째 이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인지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cognitive, 즉 신념에 있어서 뭐야? 이것도 부정적인 거죠. 이게 사람들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늑대를 싫어하겠죠. 여기 다 적혀 있네요. And having people killed, 그리고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은, 이게 having은 주어니까 명사가 됐는데 또 사역동사가 됐죠. 사람들이 killed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늑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은 is of course bad, 또한 나쁩니다. 즉 신념에 대한 평가죠. 자, 그 다음에 the behavioral intention, 이제 의도죠. That could result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행동적 의도는 is to support a wolf control program. 늑대 통제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이죠. 늑대 통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늑대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얘들을 사냥을 해서 죽이는 거죠. And actual behavior,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은 may be a history of shooting wolves. 얘들을, 늑대들을 그 총을 쏴서 죽이는 그런 어떤 역사가 될 겁니다. 즉 여기까지의 얘기에서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 2, 3, 4가 지금 다 결합이 되잖아요. 그죠? 일치해서 어떤 attitude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 이런 게 종합돼서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요 뒤에 지금 빈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단서를 어디서 찾으실래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뒤에 내용 보시면요. In this example, 이 사례에서 관로한다, producing, 만들면서, producing이란 분사포잖아요. negative attitude toward wolves, 늑대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인 태도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 구성 요소들을 서로 일치하도록 해라. 요 얘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답이 몇 번이에요? 당연히 2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태도의 모든 측면들이 are consistent with each other, 서로와 일치되도록.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좀 쉬운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37번 보도록 할게요. Like the physiological discoveries of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의 physiology 하는 것은 생리학이죠. 이 physiology 하면 아직까지 얘를 조금 인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생리학은 주로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 몸에 어떤 그 호르몬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뭐 혈압적인 흐름, 그 다음에 어떤 그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통 피지올로지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의 피지올로지컬, 생리적인 발견과 마찬가지 Today's biological breakthroughs, 오늘날의 생물학적인 돌파구는 has altered, 바꾸어 왔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바꾸어 왔습니다.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human organism, how가 나오면 뒷문장 완벽하죠. 인간 organism과 유기체죠가 works, 어떻게 작동하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를 바꿔왔고요. 그래서 여기는 alter하고 그 다음에 will change하고는 같은 뜻이죠. 예. 시제가 좀 다르죠. 바꿔왔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바꿀 거예요. 이런 구조죠. 즉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그랬고요. 미래도 그럴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뭘 바꿨느냐? 우리의 이해를 바꿨고, 그 다음에 의료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의료적 관행 이랬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의학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예. 의료적인 관행을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바꾸었습니다. 다른 뭐 이런 것들은 지질부대한 것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은 예. 뭔가 핵심적인 내용 같아요. 예. 생물학적인 돌파구가 생기니까 우리가 사람의 기관에 대해서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졌고, 예, 당연히 그에 따라서 예, 의술도 달라졌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A 보시면은요. Remember the scientific method. 과학적인 방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Which you probably first learned about back in elementary school. 근데 여기 지금 question 있잖아요. 기억하시겠어요? 이 말이죠. 이 명령이 아니라 기억하겠나요? Remember. 이렇게 좀 구어적인 어떤 의문문 형태죠. 당신이 아마도 과거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그 과학적 방식을 기억하시겠나요? 이 말입니다. 그 과학적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 첫 번째 관찰을 해야 되고요. 과학적 방법론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들을 개량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다시 재검증을 하고 또 재검증하고, 이게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죠. 근데 제시문 다음에 과학적 방법론이 쓰이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떤 순서 연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중요한 팁이 뭐냐 하면요, 최근에 중요한 게 같은 맥락의 어휘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걸 되게 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휘에 되게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뭔가 medical practice, understand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가 만약에 뒤에서 이렇게 쭉 따라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얘가 제시문 다음에 붙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여튼 간에 우리가 지금 제시문이 나오고 ABC의 순서를 잡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예, 1번 첫 번째로 얘에 붙는 게 뭔지 그거 찾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과학적 방법론 나오면서 조금 이상하네, 아니겠다 이렇게 하고 빨리 B나 C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요, That's how science works. 그게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A를 읽고 났잖아요. 그죠?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하니까 제시문 다음에 왠지 A 다음에 B인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죠.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과학적 방법론이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how science works, 이게 scientific method도 결국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A, B 같아요, 느낌이. And the breakthroug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genes and chronic disease. 우리 유전자와 만성적인 질병 간의 관계에 대한 그 돌파구적인 이해. 그러니까 이 돌파구적인 이해가 지금 앞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여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생물학적인 돌파구가 우리의 이해를 바꿨다 이러니까 지금 요 지점을 얘기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제시문 다음에 A는 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문장에 how science works 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게 A, B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네. Building on the work of scientists, 과학자들의 일 위에 터해서 from decades, 수십 년부터 심지어 수세기 전부터 in fact, 실제로 it is still happening, 그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The story continues, 그 이야기는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As the research presses on, 그 연구가 계속 presses on, 위에 누르면서 위에 계속 쌓인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C에 the word breakthrough however, 하지만 그 단어 돌파구라는 단어는 근데 이 돌파구라는 단어가 저는 C 같아요. 제시문 다음에. 왜냐하면은 제시문에서 맨 처음에 어떤 단어가 나면 바로 여기에서 그 단어가 등장을 했었거든요. 생물학적인 돌파구가 이걸 바꿨어요. 이걸 바꿨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사실상 여러분들 요 돌파구라는 단어가 제시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맞아요. Seems to imply in many people's minds,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imply, 놀랍고 설레가 없는 revelation, 드러냄, 뭔가 깨달음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That in an instant, 즉시 makes everything clear,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드러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앞에서 나온 어떤 이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Science doesn't actually work that way. 과학은 근데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요거 얘기하는 거죠. In an instant. 즉각적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게 대립시키는 게 즉각적인 게 아니라 뭐다?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이러한 어떤 고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어떤 돌파구적인 이해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맞다고 보겠죠. CAB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8번 보도록 할게요. In describing the service, 그 서비스를 기술하면서 recent newspaper, 그러니까 이 그 서비스가 뭔지를 우리가 일단은 앞에 나올 것 같으니까요. 최근에 뉴스 기사가 경고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또 대절이 나오는 거 보니까 간접 목적어겠네요. 그죠? 소비자들에게 sharing the yacht, 요트를 공유하는 것은 means, 의미한다. There is no guarantee you will always be able to use it when you want. 네가 원할 때 그것을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없다. 즉 요트 공유하는 것은, 요트를 네가 공유하잖아. 그럼 네가 요트 타고 싶을 때 이거 못 할 수도 있어. 그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요 내용이 뒤에 나오겠죠. 이런 어떤 제시문이 들어갈 위치를 찾으세요 할 때는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앞에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글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뒷문장에 연결될 수 있는 또 고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아무런 문법적인 단서가 없죠. 우리가 문법적인 단서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연결부사나 특히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시 형용사 같은 거 있죠. this, such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야. 그럼 보통 여러분들 글을 빨리 읽는 친구들은 어떻게? 그대로 빠르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뭔가 그 지점이 드러날 것이고, 이때는 여러분들이 본문의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carsharing은 is now a familiar concept. 근데 앞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트라 그랬잖아요.
요트 쉐어링이죠. 네. 지금 카 쉐어링 나오니까 앞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카 쉐어링은 is now a familiar concept. 친숙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회사들은 making it possible for their clients to share 대충 구조가 보이시죠? make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it possible 형용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목적 보호고요. 그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진목적어겠죠. 이건 가목적어.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얘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is는 해석 안 하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은 for 이게 지금 낑겼죠. 얘는 뒤에는 to 부정사의 주어란 말이에요. for 뭐시기. 이 해석의 순서가 어떻게 돼요? 얘가 이거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클라이언트들, 즉 고객들이 소유와 접근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자, 다시 해볼게요. 그들의 고객이 소유와 접근을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뭐에 대해서? To just about. just about은 여러분 이런 걸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뜻을 뭐 단지 뭐뭐에 대해서 이게 아니고요. just about은 almost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를 많이 아시면 이런 에러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해석도 세련되시고요.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접근, 그리고 소유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Such as villas, handbags, and even diamond necklace. 다이아몬드 목걸이 이렇게까지. According to a Portuguese saying, 포르투갈 농담에 따르면은 you should never have a yacht. 당신은 요트를 가지면 안 됩니다. You should have a friend with a yacht. 당신은 요트를 가진 친구를 가져야 합니다. By joining. 자, 그러니까 1번은 아니겠죠. 왜? 2번도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 어떤 서비스를 기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어떤 서비스를 찾아야 되거든요. 요트 대여 서비스겠죠. 요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 By joining a yacht sharing service.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으로 나왔어. A yacht sharing service. 오케이, 여기다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답은 이제 어디서부터 가능한 거예요? 2번 다음부터 지금 가능해지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Members can live. 회원들은 포르투기스 드림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live하고 dream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실 life죠. 동적 목적어라고 보셔야 돼요. 원래 live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일형식이죠. 근데 예외적으로 같은 집안을 가진 life를 목적으로 가질 때 예를 들어서 I lived a happy life 이런 식으로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드림도 거의 동적 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르투기스의 드림을 살 수 있습니다. By sharing a yacht with up to 7 other people. 7명의 다른 사람들과 요트를 공유하는 것에 의해서. 자, 그래서 요트 공유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지금 3번, 4번, 5번이 지금 가능해요. 자, 그런데 3번에 저는 3번이라고 찍을 거예요. 실전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일단 this라는 게 보였고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 거 기억하시겠어요? 본문의 문법적인 단서가 문법적인 제시문의 단서가 없을 때는 본문의 문법적인 단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this라는 이 지시 형용사가 쓰였죠. 그래서 3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apparent limitation 그랬죠. 이 명백한 제한은 괜찮아요. 그럼 이 앞에 게 지금 7명의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제한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시문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제시문에 이게 마지막 문장이 있는 거겠죠. 보장이 없습니다. 네가 원할 때. 이걸 리미테이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3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이러한 명백한 제안은 정확하게 What helps consumers make it a treat. 자, 비동사고요. 그 다음 what에서부터 보죠. 자, helps consumers 5형식이죠. 소비자들이 make it 그것을 이 그것이라는 것은 바로 요트 사용이겠죠. a treat treat이라는 것은 뭔가 특별한 대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뭔가 특별한 것으로 만들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애를 써서 이걸 이제 맞을 수 있다 그러면 와 이건 정말 뭔가 특별하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될 거죠. Limiting your access to everything from sandwiches to luxury cars. 당신의 접근을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접근을 샌드위치에서부터 럭셔리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당신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되겠죠. Helps to reset your cheermeter. 치역하는 거 환호죠. 미터 하는 것은 측정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환호 측정기죠. 환호 측정기를 재설정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를 보러 가고 싶은데 아무 때나 가서 바로 티켓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뭔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죠. 하지만 그거를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져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치어가 높아지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희소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That is 즉 knowing you can't have access to something all the time. 당신이 항상 어떤 것에 대한 접근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항상 할 수 없다는 것이 언제나 못한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에 not이 있고 all the time이 있죠. 이건 뭐다? 이건 부분부정이죠. 즉 한마디로 얘는 희소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안다는 것은 may help you appreciate.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게끔 할 겁니다. 네가 할 때. 즉 여기 do는 여기에는 have access를 뜻하겠죠. 네가 그 접근권을 가질 때.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게끔 도와줄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도 여러분 포인트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